이번 시간에는 우리 차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니까 이제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가 있대요. 자, 여기 시트에 이제 차트가 있는데 그 차트를 지시사항에 따라서 수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우리 커멀 2급 시험에서는 지금처럼 이제 문제에서 차트를 이제 제공을 해줘요. 제공을 해주고 그 차트를 가지고 이제 수정하는 문제가 이제 시험 문제로 나와요. 근데 만약에 내가 차트를 수정하다가 뭐 잘못됐다고 해서 신규로 내가 차트를 만들어 버리면 0점 처리가 됩니다.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해준 그 차트 있죠? 그 차트를 사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차트 수정하는 문제가 이제 여러 문제가 있는데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엑셀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이런 데이터가 있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지금처럼 이런 차트를 이제 만들었나 봐요. 자, 이 차트 이제 수정 한번 해보자고요. 자, 문제를 보니까 생산 비용이라는 이 계열이 있는데 이 계열이 제거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요거 이제 여기 보니까 요 파란색은 생산율이다, 주황색은 이제 불량률이다, 그리고 회색이 생산 비용이다 라고 써져 있는데 이 생산 비용 값이 너무 커서 생산율과 불량률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문제에서 생산 비용 계열이 제거되도록 하시오.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거 이제 제거 한번 해보자고요. 얘를 이제 제거할 때는 어떻게 하냐? 이 회색 막대기, 얘가 이제 우리 생산 비용이죠. 이 막대기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한 번 선택하면 지금처럼 모든 막대기가 다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그냥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워버리면 돼요. 그러면 지워졌어요. 그럼 요 한 문제 이제 끝난 거고요. 문제 보니까 이제 생산량 계열이 있대요. 생산량이 우리 파란색이죠. 지금 여기서 보이는 요 파란색 막대기가 이제 생산량인데 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고 보조축으로 그렇게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요 파란색 막대기가 우리 생산량이니까 파란색 막대기 중에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이쪽으로 들어가 주면 돼요. 얘를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차트 종류 변경해라. 그리고 대화 상자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때 이제 생산량을 그렇게 하는 거니까 생산량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묶은 세로막대용으로 되어 있죠. 얘를 이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고쳐주면 돼요. 해서 얘를 이제 선택해주고 여기서 이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 지금 여기 있거든요. 얘를 이제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조축으로 지정해라 라고 했으니까 그 오른쪽 끝에 보게 되면 보조축이라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체크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문제를 보니까 이제 차트 제목은 그러고 나왔어요. 차트 위, 요걸로 이제 추가를 하래요. 추가해서 그림과 같이 입력을 한 다음에 글꼴은 굴림, 크기는 16, 글꼴 스타일은 굵게 이렇게 이제 지정하래요. 우리 문제 그림을 보게 되면 차트에 이제 제목이 이렇게 써져 있죠. 품목별 분량률 및 생산량하고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요거 이제 입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 지금 차트 선택해 주고요. 얘를 선택하게 되면 맨 위에 차트 도구라고 이렇게 메뉴가 생성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디자인에 들어가 주면 돼요. 디자인에 들어가서 우리 차트에 요소를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얘 선택해주고 우리는 지금 차트 제목을 집어넣을 거죠. 그 중에서 차트 위로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차트 위라는 거 얘 선택해주면 돼요. 그럼 지금처럼 차트 제목하고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를 클릭을 해서 커서를 지금처럼 안에다 집어넣고 여기서 바로 수정을 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차트 제목을 선택한 상태에서 우리 수식 입력줄 이곳에다가 우리가 차트 제목을 입력을 해도 돼요. 그래서 둘 중에 아무거나 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서 그냥 바로 써버릴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품목별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분량률 및 생산량 하고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렇게 써놓고 테두리 있죠. 이 제목 테두리를 한번 클릭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서식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서식 지정할 때는 우리 홈이라는 메뉴를 이동하고요. 여기서 이제 글꼴은 굴림을 해라 그랬으니까 이제 굴림 선택해 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서 이제 굴림이라는 거요. 해서 밑으로 쭉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굴림이라는 거 선택을 해 주고요. 크기는 16포인트로 해라 그랬으니까 16 하고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은 굵게로 지정해라 그랬으니까 굵게 찍어 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서 이제 굴림 16포인트 그리고 굵게 이렇게 이제 지정해 줬습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이제 세로축이요. 세로축 그러면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로축의 제목은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불량률이라고 여기 제목이 써져 있죠. 얘는 이제 기본 세로로 해서 불량률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조 세로축 제목은 그랬습니다. 보조 세로축이 지금 이곳을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 제목을 우리가 지금 여기 그림 봤을 때 생산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를 이제 보조 세로로 그렇게 추가해서 그림과 같이 이제 제목을 입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차트 있죠? 차트를 선택한 다음에 요 위에 보게 되면 이제 차트 요소 추가라고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 축 제목을 넣겠습니다. 그 중에서 기본 세로로 넣겠습니다. 라고 얘 선택해주면 돼요.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축 제목하고 생성이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바로 클릭해서 얘네 써져 있는 거 지우고 요 자리에다가 이제 분량률하고 이렇게 입력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른쪽 보조축도 우리가 제목을 추가시켜야 되겠죠. 해서 차트 요소 추가 들어가서 축 제목에 들어가서 보조 세로라는 거 얘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축 제목하고 여기 생기죠. 그럼 이제 문제 그림처럼 여기다가 축 제목 지워버리고요. 생산량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만 해주면 돼요. 문제를 보니까 이제 세로축이요. 세로축의 최대값은 0.05로 그렇게 이제 지정하래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5%로 돼 있기 때문에 0.05를 우리가 입력을 직접 해줘야 돼요. 5%라고 돼 있다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0.05로 해라 그랬으니까 반드시 우리가 지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조 세로축의 값은 최대값은 10만으로 그렇게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 단위는 2만원 단위로 그렇게 지정해라. 우리 거 보게 되면 지금 0이다, 만원이다, 2만원, 3만원, 4만원 하고 만원 단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 그림 보게 되면 0부터 시작해서 2만, 4만, 6만, 8만, 10만 하고 돼 있죠. 최대값 10만으로 돼 있고 그때 그 커지는 단위가 2만씩 그렇게 주 단위를 그렇게 설정하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 세로축부터요. 세로축을 설정할 때 우리 세로축 지금 얘네들 선택해 놓고 그 상태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가 축 서식에 들어가 주면 됩니다. 축 서식을 선택하게 되면 오른쪽에 축 서식 창이 떠요. 축 서식 창이 이렇게 뜨면 우리 축 옵션에 보게 되면 이렇게 축 옵션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최소값, 최대값이다. 그리고 기본 단위다, 보조 단위다 해서 이런 것들 이제 수정할 수 있게끔 나옵니다. 그럼 지금 여기 보니까 최대값이 지금 0.045로 돼 있죠. 이 최대값을 이제 0.05로 그렇게 이제 고쳐주면 돼요. 그렇게 고쳐줬더니 지금처럼 0이다, 1%다, 2%, 3%, 4%, 5%하고 그렇게 이제 문제 그림과 동일하게 수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축서식 대여 상자 꺼버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조 세로축도 해줘야죠. 그래서 얘네들 금액 선택해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 축서식이요. 그럼 이제 축서식 대여 상자가 떴죠. 거기서 이제 최대값은 10만 그렇게 이제 입력해줘야죠. 여기 있는 거 지워주고요. 10만이라고 우리가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주 단위를 2만 단위로 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에 기본이라고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 2만이라고 그렇게 이제 입력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설정할 거 다 있으니까 축서식 대여 상자 그냥 꺼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축이 변경이 됐습니다. 문제를 보니까 이제 범례요. 범례가 얘 얘기하는 거죠. 무슨 색이 뭐다, 무슨 색이 뭐다 그렇게 표시해 놓은 게 우리 범례인데 이 범례를 이제 위쪽으로 배치하래요. 그리고 글꼴은 궁서, 그리고 크기는 11, 글꼴 스타일은 굵게 그렇게 이제 지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범례를 우리가 선택을 해주고요. 거기서 이제 범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범례 서식으로 들어가 주면 돼요. 범례 서식을 선택하고 나면 지금처럼 범례 서식 창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아래쪽에 보니까 범례 위치 선택해라 그렇게 나오죠. 우리 범례 위치는 위쪽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위쪽만 선택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범례 서식창을 꺼버리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범례 위치 위쪽으로 이제 배치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글자 모양 크기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 수정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범례가 지금처럼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글꼴부터 바꾸자고요. 글꼴은 궁서로 해라 그랬으니까 아래쪽으로 쭉쭉 내려가서 궁서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글꼴 모양은 이제 우리 궁서다 얘 선택해주고요. 글자 크기는 11포인트라 그랬으니까 11포인트로 우리가 선택을 해주고 글꼴 스타일은 굵게 지정해라 그랬으니까 굵게 지정해주면 되겠죠. 해서 궁서다 11포인트다 굵게다 해서 이 홈이라는 메뉴에서 우리가 설정을 해주면 돼요. 문제를 보니까 이제 분량률 계열이 있대요. 분량률 계열에만 그리고 나서요. 분량률이 우리 주황색 이 막대기 얘기하는 거죠. 이 막대기는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하래요. 데이터 레이블의 값을 표시해라. 그 얘기가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여기 주황색 막대기마다 2%, 3%, 4%, 4%, 1%, 2%라고 써져 있죠. 얘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값을 표시하는데 레이블의 위치를 바깥쪽 끝에 이걸로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얘를 이제 설정할 때 우리 불량률에다가 하는 거니까 불량률이라는 이 계열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라는 거 얘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제 바깥쪽에 그렇게 이제 설정이 됐죠. 만약에 내가 이 레이블의 위치를 내가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제 디자인에 가게 되면 차트 요소 추가라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데이터 레이블에 들어가면 지금처럼 이렇게 가운데다 표시해라, 안쪽 끝에다 표시해라, 축에 가깝게 표시해라, 바깥쪽 끝에 표시해라, 데이터 설명선이 필요하다 해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설정할 수 있어요. 자, 문제를 보니까 이제 생산량 계열이 있대요. 그 계열은 선의 너비를 4포인트로 그렇게 지정하고 선색은 표준색, 녹색으로 그렇게 지정해라. 그리고 선 스타일은 완만한 선으로 그렇게 지정하시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생산량 계열이라는 게 우리 요 꺾은 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꺾은 선을 먼저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는 요 창이 나타났고요. 그 중에서 우리 채우기 선이라는 거 요 첫 번째 거요. 요 첫 번째 거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선 모양 같은 것도 우리가 변경할 수 있게 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 선은 실선으로 그렇게 지정할 거예요. 실선으로 하는데 그때 색깔 지정해 줘야죠. 색깔은 이제 녹색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우리 녹색이라는 거 표준색 녹색이라는 거 얘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너비하고 있습니다. 선의 너비요. 너비는 이제 4포인트로 지정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4포인트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선의 스타일을 완만한 선으로 해라 그랬는데 그 완만한 선이 요 아래쪽에 있어요. 그래서 얘만 체크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해준 게 우리 요 채우기 선 이쪽으로 들어와서 우리 실선 지정하고 색깔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선의 두께 4포인트로 그렇게 지정해주고 완만한 선 설정하고 요렇게 이제 설정해 준 거예요. 자, 문제를 보니까 차트 영역이요. 차트 영역은 테두리에 있는 그림자를 집어넣는데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라는 거 그 그림자로 집어넣고요. 그리고 둥근 모서리를 지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트를 선택해 놓고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내려가게 되면 차트 영역 서식이라고 있죠. 얘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럼 지금처럼 차트 영역 서식 요 창이 떠요. 그럼 여기서 이제 테두리라는 게 이렇게 나오고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둥근 모서리라고 있습니다. 요 둥근 모서리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차트에 이제 효과를 집어넣어야죠. 그림자 효과 집어넣어야 되니까 요 두 번째 있는 거요. 자, 요 두 번째 있는 거 얘를 선택하게 되면 그림자라고 여기 첫 번째 거에 있습니다. 그림자 선택해주고 그리고 여기 미리 설정이라는 곳 있죠. 얘 선택해주면 돼요. 그림자를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바깥쪽이요. 바깥쪽에서 얘예요. 얘를 선택하게 되면 이제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에 얘가 얘예요. 그래서 얘를 선택해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만 해주면 이제 끝이요. 그리고 나서 요 창 닫아버리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제 기본 문제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우리 실제 시험에도 이 정도 수정하는 그 수준으로 시험 문제가 나와요. 나오니까 우리 교재에 있는 차트 문제 있죠? 이 정도만 풀 줄 알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차트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메뉴에서 뭐를 선택하고 어떤 메뉴에서 뭐를 선택한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알면 되는데 그거를 우리 종이에다 정리해서 외울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문제 풀면서 직접 여러분들의 엑셀을 통해서 익숙하게 그렇게 이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꼭 반복 연습하셔야 됩니다.